안녕하세요. PT부부 쌤입니다. 안녕하세요. PT부부 에바입니다. 오늘은 이제 PT가 되는 과정에 대한 영상 시리즈의 두 번째 영상입니다. 저번에는 어떻게 자격증을 취득하는지 저희가 설명드렸으면 이번 컨텐츠는 이제 자격증을 따고 이제 PT로서 이제 트레이너로서 이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잡을 구하는지, 호주는 트레이너랑 짐 이런 체계가 어떻게 돼 있는지 그런 거를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저번 영상에는 저희가 설명해드린 게 호주에는 어떤 자격증이 있어야지 트레이너가 되고, 그리고 자격증을 다 마치고 나서 등록해야 되는 그런 뭐 호주 협회 그 피트니스 협회에 등록해야 되는 과정들, 그런 것들 몇 가지 설명해드렸으면, 이번에는 이제 자격증을 따고 트레이너로서 일을 시작하기 이제 딱 그 첫날 그 사이 과정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호주에는 짐이 정말 많아요. 왜냐면 호주 사람들이 운동에도 관심이 많고, 운동을 뭐 다이어트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자기 생활의 일부분, 일과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아침 새벽이나 아니면 저녁 때 가면 정말 바빠요. 그래서 호주는 프랜차이즈 짐이랑 뭐 개인이 하는 짐이 이렇게 거의 나눠져 있는데, 저희 남편이랑 저는 이제 프랜차이즈 짐에서 일하고 있어요. 우선은 내가 일 시작하기 전에 이제 이력서도 준비를 해야 되고, 우선 첫 번째 해야 될 거는 그 짐에 가봐서 한번 둘러보고, 어떤 인종들이 오는지, 아니면 나이대라든지 아니면 뭐 성별이라든지 우선 보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역마다 오는 이제 연령대랑, 그리고 성별이랑, 그리고 다른 인종, 뭐 한국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호주 사람이라든지 그런 인종이 정말 다 달라요, 시장이. 그런 거를 먼저 조사를 하는 게 정말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첫 번째 스텝이 무조건 시장 조사입니다. 마켓 리서치. 트레이너로서 이제 내가 잘하는 게 있고, 그리고 또 같은 그 피트니스 분야에서도 내가 하고 싶지 않던가 안 하는 분야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정말 바디빌딩 쪽 운동을 오래 해왔고, 아니면 좋아하고 그쪽을 공부를 조금 더 깊숙이 한 트레이너다. 그러면 당연히 그쪽 분야 운동을, 그런 스타일의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헬스장이나 지역으로 가서 트레이너 생활을 하는 게 말이 되죠. 또는 언어로서 아직까지는 외국인들이랑 소통이 잘 안 된다, 한국어를 조금 더 편하게 한다, 그러면 한국 회원님들이 많이 올 수 있을 만한 지역에 있는 짐을 생각을 하는 게 당연한 거죠. 오케이, 그러면 시장 조사를 다 했고, 이제 짐을 어디서 일해야 되는지 짐을 찾아야 되죠. 근데 짐을 찾기 전에는 내가 트레이너의 경력이 있다면 바로 트레이너를 하는 게 낫지만, 내가 트레이너 경력이 없으면 직원 트레이너를 하는 것도 제가 추천드릴게요. 직원 트레이너가 뭐냐고 하면, 저희는 PT비를 회원님들이 저희한테 이제 페이를 하시고, 저희는 짐에 렌트를 내요. 짐이라는 게 헬스장이에요. 헬스장에 렌트를 내요. 뭐 주에 아니면 2주에 한 번씩 렌트를 내고, 직원 트레이너는 이제 뭐 호주 달러로 20불에서 30불씩 해서 이제 아월리를 받는 거죠. 간단히 설명해가지고, 초보자고 자신이 없고 경력이 많이 없고 한번 해보겠다, 정말 내가 이걸 잘하는지 못하는지 모르니까 한번 경험해보겠다는 그런 생각들이 좀 드는 분들은, 가능하면 직원 트레이너로 들어가서 어느 정도 인컴을 받되 큰 돈은 못 벌어도 교육을 받으면서, 멘토링을 받으면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해보고 잘하고 성공적이면 그때 이제 내 개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프랜차이즈 트레이너가 되는 거죠. 프랜차이즈 트레이너는 그러면 뭐냐? 프랜차이즈랑 똑같아요. 뭐 치킨집 하면 가게 이름이랑 가게 레시피를 사용하고 운영을 하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겁니다. 헬스장 유니폼을 입고 나는 헬스장에 자릿세를 내는 거죠. 그 대신 나는 그 헬스장 안에서 그 회원들을, 내 회원을 만들어 가지고 PT 비용을 직접 받고, 나는 매주 헬스장에 정해진 렌트를 내는 거죠. 렌트면 이제 뭐 한국말로 자릿세죠. 그렇게 간단합니다. 리스크가 있죠.
특히 어떤 헬스장들은 뭐 1년 계약을 해야 되고 그런 데도 있거든요. 그럼 뭐 주당 렌트가 100불이라 그래도 1년을 하면 5,200불이잖아요. 근데 그걸 갖다가 내가 중간에 하다가 말면 그 남은 돈도 법적으로 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하지 않은 이상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특히 시장 조사를 잘 안 하신 분들이 큰 실수를 많이 하는 게 이 헬스장이면 무조건 괜찮겠다 라고 해가지고 그냥 대충 보고 일을 시작해서 계약을 했는데 장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결코 뭐 나랑 맞는 회원님들이 많이 없던가 그 헬스장 자체가 장사가 안 되던가 아니면 뭐 중간에 내가 하다가 하기 싫었어 아니면 다른 헬스장 가고 싶었어 근데 어쩔 수 없이 여기 계약이 잡혀 있어가지고 빠져나오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전에 말씀드렸듯이 시장조사가 정말 중요해요. 내가 어느 사람을 가르칠 때 제일 자신감 있고 그리고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진짜 꼭 방문해서 못해도 4-5군데 헬스장을 방문해서 한번 다녀보고 아침 저녁으로 가보고 해서 시장 조사를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파트 1에서 이제 살짝 설명해드린 게 실습 교육 받을 때 학생 때 실습할 때 그때 이제 많이 해보는 게 좋아요. 그 실습 과정 때 시장 조사까지 한번 같이 하는 게 좋습니다. 한 군데에서 무조건 30몇 시간 실습을 다 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쪼개서 몇 군데 하면서 시장 조사도 하면서 경험도 하면서 하는 게 정말 좋습니다. 이력서 작성은 제가 봐서는 커스터머 서비스 경력이 있었던 분들 하스피탈리티나 뭐 카페나 뭐 레스토랑에 그쵸. 이런 것도 무조건 다 쓰세요. 왜냐면 그런 것도 다 그런 거를 되게 사람 대하는 중요시합니다. 거. 매니저들이 솔직히 트레이너로 운동 잘하고 운동 잘 가르치고 그거는 두 번째고 서비스를 잘해주고 회원님들을 편하게 해줄 줄 알고 이제 대화를 좀 어느 정도 연결해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또 그런 경험을 많이 해본 분들을 좋아해요. 트레이너들이 들어오면 어느 정도 교육을 서포트를 해주는 시장들이 많아가지고 조금 그쪽으로 경력이 피트니스 쪽으로 경력이 떨어지더라도 다른 일 경험이 많았던 분들을 많이 이제 선호하니까 뭐 한국에서 일을 하다가 오신 분들이든 여기서 이제 일하는 분들이든 그런 거를 많이 포함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력서 작성은 이제 뭐 검틀이나 뭐 시크닷컴이나 이런 데서 공고가 올라오는 경우 트레이너를 구한다는 공고가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 친구 같은 경우는 그냥 정말 이력서 들고 찾아오는 친구들도 많더라고요. 정말로 내가 이력서를 뭐 10개, 20개 프린트 해가지고 직접 와서 매니저한테 핸드인 해도 되고 그렇게 하셔가지고 직업 구하는 거는 그거 정말 권합니다. 저도 저희 매니저들이랑 많이 친해져가지고 보는데 그런 친구들을 되게 좋아하고 인터뷰 자리를 많이 잡아줘요. 인터뷰 봐서 알겠지만 대부분 이렇게 직접 들고 와가지고 기다렸다가 매니저 만나서 이력서 넘기고 아니면 적어도 이메일 찾아가지고 이메일로 보내고 그런 친구들한테 연락이 더 많이 가습니다. 영어가 안 편하신 분들이 이력서를 그냥 대충 써가지고 보내주신 분들이 많으세요. 정말 친구 아는 분이나 아니면 오히려 돈을 내가지고도 문법 같은 거 안 틀리고 그 이력서 형식을 잘 지켜서 최대한 프로페셔널하게 보내야 됩니다. 특히 이제 좀 자리 잘 잡힌 헬스장에서 일하려면 그런 거 아예 그냥 보지도 않아요. 제가 저희 헬스장에 좀 오래 일하면서 매니저랑 그 하이어링 프로세스에 인볼브 돼서 봤는데 이력서가 10장이 오면 그 중에서 좀 이력서가 눈에 안 튀고 오타 많고 영어 문법 틀리고 그런 이력서들은 그냥 넘기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들여서라도 이력서는 깔끔하고 확실하게 써서 제출하는 게 좋습니다. 이제 세 번째, 저희가 시장 조사했고 트레이너로 잡을 찾아서 이제 일을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세 번째 중요한 거, 트레이너가 됐다고 계속 공부를 멈출 수 없겠죠. 왜냐하면 계속 새로운 운동 방법, 뭐 새로운 뭐 뉴트리션 이런 게 계속 뭐 몇 개월에 뭐 매일매일 새로운 게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내 개발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는 이제 자기 개발이 전번 영상에 설명해드린 거는 그냥 호주에서 법적으로 트레이너로서 생활을 할 수 있고 트레이너로서 일을 할 수 있는 그 면허증이랑 같은 겁니다. 그냥 Certificate 3 and Certificate 4 in Fitness. 그거만 해서는 많은 것들을 안 배워요. 정말 기본적인 것만 배우거든요. 계속 교육을 받아야 돼요. 물론 한국에도 뭐 어떤 나라를 가도 있고 호주에도 많이 있습니다. 정말 많아요. 코스를 되게 많이 해요. 캐틀벨, TRX, 뭐 피트니스 복싱, 스트레칭, 재활 그런 코스에 돈을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해가지고 많이 배워야 합니다.
네, 코스가 뭐 한 달짜리 코스가 아니라 뭐 하루, 이틀, 뭐 맥시멈 3일까지 이런 코스이기 때문에 뭐 한 달 내내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뭐 하루에서 3일 정도 가가지고 이제 올 데이로 하죠. 뭐 9시부터 뭐 9시에서 5시까지. 5시. 그렇게 하는 거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말고. 근데 가격은 코스마다 다르지만 가격은 조금 비싸요. 안 싼데 충분히 투자 밸류가 있고, 그리고 한 가지는 호주 전번에 저희가 설명해 드린 게 호주 피트니스 협회에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그 등록을 하면 2년에 어느 정도 포인트를 채워야 돼요. 12포인트인데 CEC라는 포인트거든요. 그 포인트를 채워야지만 이 자격증이 유지가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유지를 하려면 수업을 들어야 돼요. 그 포인트를 딸 수 있는 방법은 그 수업을 듣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들어야 되는 거, 내가 정말 관심 있는 분야, 그리고 정말 내 PT 비즈니스를 좀 더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과목의 코스를 들어주세요. 피트니스 쪽이라도. 초반에 시작했을 때 들어놓는 게 좋습니다. 기본적인 것들은. 왜냐면 나중에 바빠지면 그만큼 하루를 빼는 게 타격이 크거든요. 코스가 금요일날 하는데 금요일날 내가 회원님들이 10명이에요. 코스가 500불이에요. 그럼 코스 비용 500불 플러스 내가 회원님들 운동 못 시키는 거 1000불, 뭐 그런 식으로 계산이 되니까 처음에 회원님들 많이 없을 때, 어느 정도 시간이 한가할 때 미리 예산을 준비해 놓고 이제 투자죠. 몇 가지 코스를 빵이 들어 놓는 게 이력서 제출할 때도 보기 좋고, 회원님들한테도 내가 자랑할 수 있죠. 나 이거 이 자격증도 있고 이 자격증도 있고, 그리고 내가 이제 수업 진행하는데도 훨씬 더 자신 있고 다양한 운동을 회원님들한테 시킬 수 있죠. 유튜브에도 보면 정보가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팔로우하는 뭐 이제 사람이 많은데 그걸로도 보고 많이 배워요. 정말 솔직히 말해서 유튜브가 짱이에요. 유튜브로 배울 게 정말 많거든요. 모든 게 다 맞는 건 아닌데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이름 있고 그런 분들을 많이 따라가지고 정기적으로 좀 바뀌는 트렌드들을 계속 공부를 하고 더 깊이 공부를 해가지고 저희 회원님들한테 그거를 적용하는 게 정말 보기 좋고, 다른 트레이너들에 비해서 밸류를 높일 수 있습니다. 유튜브뿐이 아니라 그리고 책도 많이 보고, 정말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어떤 직업도 어느 정도 계속 스킬을 유지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이제 뒤처지거든요. 그렇죠. 계속 새로운 트레이너이 들어오고 새로운 운동이 들어오고, 하여튼 그래서 솔직히 경쟁 사회잖아요. 뭐 트레이너는 이 사회는 더 심하고요. 그래서 내 개발을 하지 않으면 뒤처지는 거는 시간 문제인 것 같아요. 무조건 업스킬링 코스를 많이 듣고, 그리고 트렌드랑 계속 킵업을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는 아무리 내가 코스를 많이 듣고 내가 아무리 지식이 많고 해도 내가 잘하는지 모르면 트레이너로서 바쁘지 않겠죠, 당연히. 이제 마케팅을 해야죠. 내가 어디 짐에서 일하고 있고 내 홍보를 해야 되잖아요. 처음에는 저희도 잘 몰라서 신문사에 이제 돈을 내고 돈 낭비. 광고를 했었어요. 근데 그것도 그걸로 광고를 해서 저도 뭐 이제 회원님들은 몇 분 오셨지만, 그런 신문사도 좋지만 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저는 위챗이라고 이제 중국 분들이 많이 하는 SNS를 또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뭐 운동 방법이라든지 식단이라든지 정보도 올려놓고 그런 식으로 저희가 마케팅을 하고 있거든요. SNS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뭐 광고를 갖다가 요새는 그렇게 옛날식으로는 절대로 안 통하고, 물론 이거 지금 영상 보신 분들 저희보다 훨씬 더 SNS를 잘 사용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유튜브 포함해가지고 내가 어느 정도 온라인 프레젠스가 있다는 거를 알려주는 게 회원님들이 안 끊기고 계속 옵니다. 꽤 오래된 회원님들도 PT 하는 그 일주일에 한두 시간 외에도 그분들이랑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정말 편리한 도구라고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회원님들이랑 정이 많이 들고, 회원님들이 우리한테 정이 어느 정도 들어서 우리를 신뢰를 많이 하고 그래야지만 결과도 되게 좋거든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오랫동안 회원님들을 유지를 할 수 있고, 회원님들 입장에서는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몸도 많이 좋아지고, 그리고 운동을 더 열심히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지도하는 트레이너를 더 신뢰를 하니까. 그래서 말인데, SNS는 어느 정도 이상 피트니스랑 관련된 SNS 유지를 해야 돼요. 인스타에 맨날 먹방만 올리고 뭐 먹으러 가는 거, 여행하는 거만 올리면 당연히
그 비즈니스를 홍보하는 인스타는 절대로 아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다른 인스타그램 어카운트를 만들어서 내가 지금 회원님들이랑 운동하는 것들 뭐 간단하게 올리던가 그렇게 전문적으로 올릴 필요 없습니다. 저도 뭐 전문적으로 올리는 거 많이 없고 그렇다고 팔로워들이 되게 많은 게 아니에요. 뭐 그거를 하는 게 인스타로 유명해지라는 게 아니라 SNS를 이용해서 명함 대신 사용하라는 거죠. 누가 내 얘기를 들었을 때 얘기 듣고 그냥 나를 찾아오는 게 아니라 나를 검색하면 나올 수 있을 정도의 온라인 프레젠스를 만들고 그리고 관심 있게 하는 게 좋죠. 저 같은 경우는 뭐 대회 나가고 뭐 그런 게 하나의 SNS 자료 만들려고 한 이유도 한 가지 있었어요. 그리고 정말 그 자료를 잘 사용하고 있고 잘 생각해가지고 마케팅 무료입니다. SNS는 시간만 조금 투자하면 돼요. 그리고 하는 과정이 웬만하면 재밌거든요. 그리고 얘기 안 한 게 마케팅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내 운동, 내 몸 관리하고 내가 회원님들한테 시키는 거를 내가 무조건 항상 하는 거를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이번 에피소드는 여기까지? 네, 이번 에피소드는 여기까지. 그러니까 첫 에피소드는 이제 어떻게 자격증을 따는지, 두 번째는 자격증 딴 이유로. 그리고 만약에 다른 뭐 컨텐츠 뭐가 궁금하다고 하시면 코멘트에 남겨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컨텐츠 찍어서 올릴게요. 호주에서 트레이너 하는 궁금하신 분들 진짜로 DM이나 인스타 DM이나 아니면 유튜브 코멘트로 많이 남겨주셨어요. 여기서 트레이너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 컨텐츠도 찍게 된 거였거든요. 다른 것도 궁금하신 거 있으면 꼭 코멘트 남겨주시면 저희가 준비해서 이렇게 찍도록 할게요. 오케이, 그러면 구독이랑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오케이. 훨씬 더 자연스러워졌네. 확실해? 훨씬 아, 우리 이건 지금 NG가 너무 없는데? 렌즈?